안녕하세요. 다시 찾는 부동산 연구소 리랩스TV의 랩보스입니다. 최근에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보상단가, 실거래 단가 이 모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쉽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전체 면적과 필지수는 어떻게 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 면적은 약 1000억 제곱미터입니다. 1000억 제곱미터. 상상이 안 되죠. 평수로 환산해 보면 약 300억 평이 되고요. 필지수는 3,900만 필지입니다. 이러한 3,900만 필지를 모두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죠. 따라서 3,900만 필지 중 대표적인 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표준지입니다. 이 표준지는 약 한 50만 필지 정도 됩니다. 이 표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개별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를 하고 매년 1월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 신청 대상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산정하고 매년 5월경에 지자체장, 즉 시군구청장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 신청 대상 역시 시군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의 의미는요. 일단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간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적용해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가 무엇이냐 하면 각각 토지에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형상, 다 모양이 틀리죠. 뭐 반듯한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못생긴 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즉 도로에 붙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맹지인 경우도 있고 그 도로폭이 세로, 소로, 중로, 광대로 이렇게 접하는 면적이 틀리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고저, 즉 평평한 곳에 있는지,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격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 배율을 조사한 표가 바로 토지 가격 비준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가일까요? 시세일까요? 정답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가 또는 시세가 아닌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 공시지가는 거래 가능성이 없는 휴게소, 발전소 등도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거래가 없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정 가격은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목적상 가격으로 정책 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적정 가격으로서의 공시 가격이 지금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서 시가의 90%까지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 가격 자체는 시가와 시세를 반영한 정책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도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지는 별도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요. 그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절대 표준지 공시지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 가지의 효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가격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공시가격 자체를 시가에 근접하게 가고 있지만 적정한 집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행정 목적을 위한 집가 산정 기준으로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토지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가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활용이 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복지 분야에 활용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죠. 가입자가 480만 명이 되고요. 그 지급액이 10조 5천억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인데 가입자가 1,400명, 부과액이 8조 원이고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36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8만 명의 연지급액이 4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조세 부과기준이 되기도 하죠. 재산세의 부과기준인데 그 징수세액이 10조 7천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 9천억,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개발 부담금의 부과 기준,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에 쓰이게 되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토지 보상 단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위법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토지보상법은 보상금은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적정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보상 대상 토지가 표준지라면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되면 당연하게 위법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 보상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보다 보상금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2001년에 대법원 판례인데요. 보상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감이 오시죠? 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행위를 산정한 결과 그 보상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앞에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위법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거래 신고보다 보상 금액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선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거래 사례나 보상 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산이 있고 평평한 들이 있습니다. 이 산에 실거래 신고가가 평당 5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상 금액이 평당 10만 원밖에 안 나왔네요. 나는 분명히 평당 50만 원 주고 샀는데 보상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 미치죠. 만약에 이러한 평평한 농지의 시세가 5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되면 산 꼭대기에 있는 평당 50만 원 실거래 신고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를 반드시 조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나 보상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돼 있죠. 즉 결론은 뭐냐 하면 당연하게 보상 평가 대상에 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것에 한한다는 겁니다. 보통 앞서 살펴봤던 사례들은 소위 말하는 알박기 투기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 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될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